진짜. 드시죠? 오평이 이제 샹스기가 네. 녹화하러 올 때 밥을 못 먹고 와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밥은 먹여야 된다. 음. 이런 느낌으로. 네. 그 결제를 근데 직접 안 하셨어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 새끼. 꼰대이를 베껴왔습니다. 아, 네. 베낀 것도 없어요. 뺏긴 것도 없어. 네,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예능이 시작되고 밥 먹으면서 하는 거는 이용렬의 참참참부터 있었어요. 그거를 꼰대이가 베낀 거죠. 오시는 분들도 좀 식사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6시에 올라가잖아 우리. 몰라요. 얘 문제가 뭐냐면 우리 걸 안 봐.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나온 건 모든 걸 안 봅니다. 거의 이제 우리 대통령 같은 태도인데. 우리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잖아. 대통령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고 네. 뭐 거양이 뭡니까?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거양이 뭐야? 국위를 거양했대요. 자기가 외교 순방하고 거하게 선양했다는 건가? 네 그런 뜻이에요. 아 진짜야? 네 진짜요. 그냥 대충 보통 이제 야구 선수들도 금메달 땄을 때 팀 동료 덕분이었다, 감독 덕분이었다, 운이 좋았다, 컨디션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오로지 내 덕분이다. 국위를 건양했다. 거양 건진 뭐 건이 뭐 이런 것 이게 기획을 좀 좋아하신다. 정치평론가라는 직업 자체가 정치가 잘 돌아가면 의미가 없는 인간들이거든요. 아 이게. 그렇죠. 지금 활황기예요. 그 약간 킹달러 시대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국가가 위기다. 그럼 우리가 잘 나갑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국가가 좆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국군의 날에 행사를 가가지고 애들을 열중시험을 안 해줘가지고 거기 제대 지휘가 지 맘대로 열중시험을 해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예비군 훈련을 가도 거기 다 어차피 하기 싫은 애들은 모아놨는데 훈련을 하려면은 뭐 어쨌든 누가 필요하니까 견장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뭐. 분대장 하라고? 그럼 그 분대장에는 똥 씹은 표정을 하면서도 연습을 한다고. 대대장이 들어오기 전에 네. 경위하고 돌아서서 제대한테 얘기하고 요거 연습을 하는데 대통령이 씨발 국군의 날 행사를 가는데 연습을 하네. 이게 김병주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사성장군 출신이 있습니다. 포스타. 빡세죠. 물론 이제 병장보단 계급이 낮아요. 병장은 이제 오성 장군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핫바리 자유제 병장 출신이기 때문에 김병주 의원이 이제 얘기를 해요. 보통 그런 거 하면은 전원이 3일 정도 연습을 한다. 국군의 날 하루 행사를 위해서 네. 그 경례 그거 한 번 하기 위해서 네. 애들이 3일 동안 연습을 한다. 그렇죠. 근데 3일 동안 대통령이 열중시효를 할 것을 기다리는 애들이 그 한 타이밍만 기다리는데. 그렇죠. 사실 4일 기다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씨발. 3일 연습하고 당일을 안 했으니까 4일 동안 기다렸는데 대답을 안 한 거죠. 아니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자기가 네.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럼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보고. 결국은 지금 우리 국정감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3주 동안 갈 텐데 결국 외교부 장관 앉혀다 놓고 또 바이든이냐 난리면이냐 이 새끼냐 아니냐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이거 도대체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저 스스로만 한 2주 반 정도를 이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게임 중에 세균전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있으면 파란색이 딱 있잖아요. 그럼 파란색 싹 바뀌어요. 처음엔 다 바이든이었는데 기분에가 난리면이라고 하니까 여기 세균편처럼 쫙 바뀌는 거지. 쫙 나도 난리문으로 들었다. 난 안 난리면으로 들었다. 난리문으로 들었다.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진짜. 난 딴 건 몰라도 네. 난리면이라고 들린다. 이런 인간들이랑 겸상 못합니다. 그게 그렇게 들리는 게 정상이냐고. 그래서 저는 그 시대 추적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미디어 몽구 이렇게 미디어 몽구. 이런 분들이 난리면이라고 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발언을 담아서 다음 총선에 출마할 때 그 지역구에 틀었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러분 난리면으로 듣는 사람 뽑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숙적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돼요? 발리면이라고 했는데. 숙적 조경태는 제가 직접 바르겠습니다. 실제 바를 테니까. 한동훈 장관은 그래서 저는 사흘에 출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아니요. 국민의힘으로. 장관이니까. 근데 우리 한 장관님은 태어나서부터 평생 동안을 강남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과연 이제 부산 같은 뭐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면 그런 시골을 어떻게 가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커요. 그 양반이 초등학교 때부터 쭉 대학 때까지 네. 계속 강남에 살아가지고 강남 8학군이었죠. 현대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개빡세죠. 그 이제 일화도 이제 뭐 네. 그게 이제 사실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아, 서울대 입학했을 때 네. 그 신입생 모임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너들 너무 나 8학군 출신이라고 어려워하지 마. 그 정신머리가 어려운 건데. 서울에 이제 강남 갑을 정도 네, 그러죠. 출마를 할 예정인데 강남 갑 태용호 의원이 가장 타깃이다. 유력하거든요. 어차피 지금 줄 서 있는 검사들이 딱 대기 타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내년 총선에 나가려고. 그러면 이제 어디 자리를 날리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당 상황이 이제 어떻게 굴러갈지가 좀 판명이 날 것이다. 결국은 뭐 검사들은 험한 데 가기 싫어해요. 강남, 서초, 송파, 부산, 경북 뭐 이런 정도, 대구 이런 정도 노릴 거니까 거기에 짱 받고 있는 사람들 또 센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세게 부딪힐 거다. 이런 정도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이건 제 겐토입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제 1 목적이 이제 이재명 잡아놓는 거고 네.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자기네 당 인간들 잡아놓는 겁니다. 우리 공평하게. 이거 청소를 해줘야 돼. 깔끔하게. 그래 공평하게. 니네 당 대표도 집어넣고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도 내가 그러면 이게 뭐 1대1 트레이드는 안 되니까 한 10명 정도 집어넣겠다. 근데 집어넣는 대상들이 보면 다 강남, 송파, 서초, 대구, 경북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요런 맥락들을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럼 한동훈 장관도 반드시 총선에 출마를 하고 그 전에 정리를 할 거 한다. 그렇죠. 자기도 입주할 아파트가 정해져 있거든. 강남 갑.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직격하는 그렇죠. 곳으로 출마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직주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워라밸을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직장은 가까운 곳으로. 한동훈 장관은 실제로 진짜 일을 잘하시나 봐요. 오, 한동훈 차출설이 계속 있는데 당대표 차출설도 있어요. 지금? 네. 이번? 네. 또라이들 아닙니까? 이놈 저놈 다 못 믿겠다. 야, 그래서 한동훈을 그냥 그대로 내보내겠다. 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야 거의 아들이네 아들. 근데 이 얘기가 저한테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어디서 누가 공지사항으로 띄운 겁니다. 웬만한 이 정도 정보 저한테까지 텔레그램 공지사항으로 거의 공지사항 띄운 의원들 텔레그램 방에 공지사항으로 그럼요. 우리 동훈이 나갈 수 있다. 네.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대통령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체리따봉 초대되는 사람들은 체리따봉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 네. 날리면으로 저는 들립니다 하면 체리따봉 나오고.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꺼냈단 말이야. 네. 나는 좀 황당한 게 보통은 앞단이 있잖아요. 앞단이 순서라는 게 있는데 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가지고 뭘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이제 국정원 직원이나 아니면 국가안보실의 뭐 비서관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 먼저 정리를 하고 게임이랑 비슷하잖아요. 네. 중간 보스 있고 최종 보스 있고 이게 단계를 밟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국정원장이라든지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중간 보스를 먼저 이제 해결을 한 다음에 대통령으로 넘어와야 뭐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점프를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똑 앞으로 가져왔어. 뭔 생각인 겁니까 지금? 제가 또 해군 나오지 않았습니까? 서해 피격이면 기본적으로 로직이 해군 2함대 관할입니다. 야 어떻게 하라고? 서해니까. 서해니까. 동해가 1함대, 서해가 2함대, 남해가 3함대입니다. 2함대인데 최소 2함대, 2함대 사령관, 그리고 해군의 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작전사령관, 그리고 그 위에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안보실장, 국정원장 요 정도까지는 다 소환을 해야 돼요. 좀 해야지. 보고라인이에요, 보고라인. 요 보고라인을 거치고 대통령한테 갔다는 것은 그 서해 피격 현장에서 그 공무원이 곧바로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거나 그렇지. 만약에 이 로직이 성립되려면 대통령님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서해 상에서 실종됐습니다. 라고 바로 전화했어야 돼요. 그렇죠. 개인 직통 전화. 그래서 대통령이 뭐 체리따봉을 보내줬다거나 아니면 빨리 구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남겼거나 아니면 반대로 대통령이 현장에 있었거나 그렇지. 대통령이 그 배 타고 있었거나 현장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도만 대통령한테 보고 라인 없이 대통령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이거는 중간 사람 다 늘렸어요. 이건 문제가 있죠.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사실 9월 28일에 대통령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질문지 보낼 테니까 받으세요. 이걸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거절을 했지만 근데 27일에 박지원 국정원장이랑 손 국가안보실장한테 조사 받으세요. 했다가 거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27일에 앞에서 해놓고 거절을 당했는데 바로 다음날 대통령한테 했다는 거는 사실 조사를 받든지 말든지 관계 없었다는 얘기야. 그 무슨 얘기냐? 어차피 이 사람들 다 거부할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데 요 날짜에 급하게 진행을 했다. 요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러면 27일이 뭐고 28일이 뭐냐? 28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MBC로 쳐들어갑니다. 소위 말하는 그 욕설 파문. 자막 조작. 한창 이게 빡 올라왔을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이거 국정감사 가면 우리 개박살 날 텐데 어떻게 돌파하지? 라고 생각할 때 문재인을 조지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안 받은 거 다 알아. 그러면 문재인한테 우리가 조사받으러 오라고 했지롱? 이러고 언론에 까는 순간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뻔해. 난리 날 거 아니야. 뻔해요. 당연히 반발하고 이재명 대표도 나와가지고 이게 뭐 유신 시대냐 뭐 이렇게 난리를 쳐. 이걸 몰라서 그걸 던졌을 리가 없지. 일부러 던지고 일부러. 이게 언제 나왔는지를 보세요. 10월 2일 일요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이 첫 단독 보도가. 네. 누가 흘려줬겠어요 이거를. 이런 로직이야. 그래야 이제 10월 3일에 개천절 있고 10월 4일부터 국정감사 출발이기 때문에 네. 그때 물타기 샥 하기 딱 좋거든. 타이밍 잰 거지. 아 이렇게. 내가 봤을 때 이겁니다. 아 일부러 이제 이슈를 덮는다. 왜냐면 28일에 전화 받고 우리 안 받아요 라고 평산마을 비서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윤건영 의원이나 이런 쪽에 민주당 쪽으로 해서 항의를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했겠죠. 10월 2일에 트지 않지. 그것도 휴일인데. 근데 휴일에 그 보도가 단독으로 나갈 때는 누군가 이걸 흘려줘야 되는 건데 누가 뻔하지. 요 그림인 거죠 이게. 저는 매번 느끼는데 이 보수 정당에는 늘 이렇게 눈 돌리게 하거나 공작하는 팀들이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 있어 그거. 대표적으로 이제 김재원. 김재원 전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인데 공안검사 출신이죠 거기. 이 사람이 뭐였냐면 예전에 가짜 수산물 업자 김씨 터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음에 들었냐?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빨리 가석방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 그 사람은 가석방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누가 그 재소자를 풀어주면서 나가서 사기 치세요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야 나가서 김무성 찾아가라. 다이렉트야. 딴 쪽으로 쳐다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 이 팀에 있는데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이제 주양의 성격으로 봐야 된다. 얘네들은 눈 돌리는 팀도 하나 있지만 날 때려 너도 한 대 맞아. 이 정신인 거야. 서로 한 대씩 맞으면 공평하다. 네, 그러니까 장기 둘 때 장이호라고 이렇게 하잖아. 장군이요. 그래서 멍이호라고 멍도 납니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우리 대통령 직접 때렸어. 나도 너네 대통령 직접 때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밀고 나가면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거는 사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으로 끝난 거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뛰어넘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군이랑 장기 말을 하나씩 옮겨가야 되는데 지 혼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걸린다. 야 차다 이러면서 또 가는 거지. 그렇죠. 조린데 한 색깔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저는 여전히 주양식. 아 주양식의. 주양식의 정치다 이거는. 주양식의 정치다. 네. 야, 머리 좋은 검사 주양 검사. 아 그럼요. 얘네들은 요렇게 세게 나가면 나한테 와서 무릎 꿇을 것이다라는 생각하는 정치입니다. 전형적인 쓰레기 주양 정치죠. 계속 MB를 얘기하더라고요. MB가 시즌 중반에 정권 중반에 지지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MB라는 캐릭터의 영향이 있습니다. MB는 별명이 여러분 싫지만 현대에 있을 때 별명이 컴도저였어요. 컴퓨터 불도저. 산업에서는 어느 정도 신화를 쓰고 올라왔어. 근데 얘가 하는 방향이면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은 되겠지라고 얘기했어. 심지어 뽑힐 때 경제 대통령 뽑혔어요. 그죠. 그리고 박근혜랑 예비 경선할 때 슬로건이 전당대회에서 오빠 먼저 경제 먼저였습니다. 진짜 개 천박하다 진짜. 근데 그게 먹혔잖아. 존나 천박하다 진짜. 그게 먹혔잖아요. 먹혔습니다. 경선을 박근혜를 이겼어요, 이명박이. 대선인데 오빠 먼저가 뭐야? 여러분, 박정희에 따른 경선으로 보수 정당에서 이기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네. 근데 TK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빠 먼저지. 그러니까 이 약간 말도 안 되는 오빠 쓱 먼저 걷는 거예요. 해야지. 여러분 일 잘하는 경태 그 수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한테는 이런 같은 걸로 했지만 너무 그 지역에 가보면 너무 잘 먹히는 그렇지. 슬로건이에요. 못 이겨. 이거 봐. 야야. 네. 오빠 먼저 해야지. 네. 이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순서가 있는데 순서가 있는데. 가도 얘가 먼저 갈 거 아니야. 얘가 어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먹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감과 그리고 사실은 그 기업 프렌들리 하면서 기업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방송사의 최대 수건이었던 종편 풀어줬죠. 종편 풀어줬죠. 미친 듯이 빨아줬습니다. 빨아당해가지고 네. 건설사에 자금 엄청 부스트 엔진을 몇 개씩 달아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빨아주면서 뭔가 올라간다는 게 있었어요. 으쌰으쌰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컴도저도 아니에요. 컴도저 아니죠. 먹도저죠 그냥.
계속 먹고 미는 거예요 그냥. 존나 잘 먹어. 네. 존나 잘 먹어. 식사만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뭘 빨아줄지도 모르고 기업한테 뭘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약간 그분이 오해하고 계신 게 식사 정치라고 하면 보통 밥 먹는 자리만 이렇게 만든 다음에 네. 사실 이건 핑계고 네. 와서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의 네. 식사 정치는 열심히 먹어. 진짜 식사를 하시는 진짜 거거든요. 식사를 해. 고독한 미식가예요. 밥 먹자고 모인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보수들이 돈을 어떻게 이제 돌고 돌려서 받냐. 예를 들어서 용산 집무실을 이전을 한다. 그럼 당장 일단 국방부 딴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렇지. 부지 선정하고 입찰을 큰 회사한테 맡깁니다. 보통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SBS 뒤에 있는 태양 를 막 맡겨. 그럼 SBS가 공격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도 한 번 지을 때 잘 지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어디 뭐 족보도 없는 파주에 몇 평짜리 안 되는 그런 데 맡겨놓고 하니까 수익 계약하니까 돌았나 이거 뭐지 다른 우리는? 업체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내가 지금 대통령실이랑 같이 해온 게 몇 년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어디서 듣보잡 배워가지고. 그리고 조중동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정부가 광고 집행하는 비용은 조중동 순서가 아니고 동조중 이렇게 순서가 좀 다릅니다. 그치. 동아일보 제일 많이 받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동아일보한테 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 챙겨줘 안 챙겨줘. 김순덕 맨 앞에 나서 사설로 계속 조지고 있어요. 나는 보수 언론에서 실명 칼럼으로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많이 까는 거 처음 봤습니다. 거의 탄핵할 분위기예요 지금. 동아일보 앞에부터 시작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동아일보 얘기 들으니까 나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요게 요즘 거의 이제 중앙일보는 약간 한 발 빠져 있고 살짝 빠져 있거든. 그 동아일보는 약간 미친 것 같고. 그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뭐냐면 동아일보가 알코올 중독 삼촌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항상 취해 있는데 그 양반이 항상 망가져 있는 상태에서 항상 취해 있는데 가끔 술이 깰 때가 있어. 아침에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그때 갑자기 져지는 거야 막. 근데 요즘 계속 깨 있는 상태. 약간 미국식으로 치면 리헵이라고 그러죠 이제.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 들어갔다. 리해빌레이션인가요? 그래서 네. 잠깐 나면 한 3달 술 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약간 그 상태로 조지는데 조선일보는 열심히 방어를 해. 거의 총력 방어를 해요 지금. 일면부터 해가지고 거의 진짜 총력 방어를 하는데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권력이라는 게 프런트에 나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길목이 중요하거든. 길목이. 권력이 딱 모이는 요 길목 포인트 요거 잡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길목에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강인선과 같은 사람들. 그렇지. 근데 강인선 약간 좀 사람 삐리해가지고 이게.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프론트에 나와 있는 거 인사 비서관 이런 거는 다 이제 검찰 출신 형 동생 이런 쪽으로 다 박혀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밑에 파이프라인 여기가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조선일보 출신 인사들이 또 건희 씨랑 친해요 또. 직계 라인이구나 또. 요러다 보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한 몸이야. 그래서 언론계에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동아일보, 중앙일보랑 조선일보의 차이는 뭐냐? 사실상 지금 정권이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다. 이거 떼내려 그러면 뭐 예전에 이제 샴쌍둥이 분리하듯이 큰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난맥상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조선일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못하죠. 그냥 거리를 두고 약간 그림을 좀 그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그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황 판단이 안 돼. 권력 내부에서 새어나오는 정보들이 이 정권은 초기부터 많았는데 최근에 내가 들은 게 그 대학 얘기거든. 그 대학 얘기. 내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다닙니다. 기자들 통해서 들은 게 많이 퍼졌어요. 우리 대통령이 누군가를 이제 분류해서 지칭할 때 그 대학이라고 부른다. 무슨 얘기냐? 서울대하고 법대 이게 이제 완전 그 성골 원티어. 그리고 이제 서울대 나머지 학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육두품. 나머지는 그 대학.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뭘 보고를 하면 인사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 첫 마디가 그래. 그 새끼 그 대학 나왔잖아. 이런 얘기가 지금 밖으로 새 나와가지고 일개 정치평론가한테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권이 지금 권력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대학 출신 중에 가장 그 실력으로 극복한 사람 윤재순 총무비서관밖에 없네요. 그렇죠. 서울법대가 아니고 서울대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의 마인드 안에서는 총무비서관이잖아요. 이게 말하 돈 만지는 이제 천한 직업이다 이거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번 대통령은 잘 안 하는 식사 정치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괜찮았네요 생각보다.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 댓글로 뭐 해달라 올려주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너무 많았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좀 참조를 해가지고 참조라고 말하지만 사실 베낍니다. 어떤 분이 정치인들이 남겼던 발언, 밈이 된 것들 이런 거 막 8강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대통령 바이든 나오면 1등이거든요.
과연 그 정해진 수순이라도 과연 갈 것인가? 나머지 7개만 정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1등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죠. 네. 하여튼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